프레스는 진짜 제가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내가 이제 바벨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른 데 근육이 새는 거는 별로 그 바디빌딩식 운동으로는 좋지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몸이 작고 그냥 그 작은 거에 만족을 해서 조금만 근육을 붙이겠다면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몸이 좀 더 커지고 이제 뭐 보디빌더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헤비급 보디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된 자세에서, 그 안정된 머신적인 거에서, 머신이라든지 안정되어 있는 뭐 어떤 허리 안정이라든지 뭐 어깨 안정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중량을 들어줘요. 그 오로지 그 중량을 그 부위에만 신경 써야지, 이 중량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신경을 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디빌딩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드랍 세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고 해요. 요거 이제 요 영상 다음에는 제가 벤치 140을 시작으로 요 이제 원판 하나씩 빼 나가는 영상을 볼 건데, 그것을 보기 전에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 그리고 평벤치 프레스, 뭐 덤벨 프레스 라든지 이 여러 종류의 프레스류들이 있잖아요. 뭐 숄더 프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게 가슴 운동에서의 프레스 계열은 덤벨을 사용했을 때는 손목의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손목을 좀 비틀어서 올렸을 때 가슴 전체적으로 수축과 이완이 돼요. 근데 벤치 프레스라는 거를 이제 평벤치에서 하게 되면은, 뭐 이거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은 가슴에 대한 조금 이해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대흉근이 여기부터 해서 이쪽까지 이어져 있는 게 대흉근인데,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신전시켜주고 요거 그대로 이제 수축해서 가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이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모여져서 수축감이 있어야 되는데, 벤치 프레스, 그러니까 벤치 바벨 그 머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맨몸 운동 비슷한 느낌이죠. 바벨을 가지고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오로지 팔로만 고정대를 해서 그대로 이제 미는 게 벤치 프레스잖아요. 그럴 경우 이 손목에 그 가동성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벤치 프레스는 보통 요 상태로 해서 요 상태로 밀거든요.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썸리스 그립이 제일 좋기는 한데, 이 썸리스 그립이 가슴에 자극을 주기에는 전 최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벤치 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중량을 점점 올리면서 많이 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벤치 프레스 운동을 할 때 140에서 많게는 150까지 하거든요. 이게 원하는 무게는 아니고 그냥 기본 세트 무게로 가져가요. 메인 세트 무게로. 뭐 기본을 저는 무조건 스타트를 100으로 해서 120 올리고, 120 이제 쉬우면 140까지 올리고, 140 거기서 좀 잘 들리면 150까지 올리거든요. 아무튼 그 벤치를 하게 되면은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썸리스 자체가 너무 위험하거든요. 근데 썸리스를 했을 때 이 손목의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이제 살짝 대각선을 해서 요 손날에 얹으면 되거든요. 이 손날에 얹어서 그대로 밀어주면은 요 가슴 안쪽까지 수축이 돼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대형근 끝까지 여기 그 신전을 시켜주는 거죠. 최대한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늘린 거를 그 상태로 밀어버리면은 요 안쪽까지 자극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썸리스 그립이 아니라 일반 오버 그립으로 잡으면은 끊겨요. 이게 쭉 올리다 보면은 여기서 끊겨요. 여기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제가 뭐 벤치프레스를 전체 가슴에만 자극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이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은 가슴 운동이긴 한데 전체 이제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몸의 힘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발달시키기가 좋은 거지, 이 벤치프레스만으로 가슴만을 자극을 시킨다는 거는 조금 좋지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벤치라는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 벤치만으로는 가슴 성장을 크게 이루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벤치프레스만 한다고 가슴이 뭐 커질 수야 있는데 모양이 안 나오겠죠. 그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뭐 덤벨 프레스를 하는 거고, 아니면 좀 더 각을 조절해서 뭐 디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인클라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슴 운동에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니다. 단지 운동을 그러니까 기초적인 면에서 벤치프레스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 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이제 그 중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서 다른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벤치프레스를 잘 하기 위해서 뭐 매일매일 하루에 10세트씩 했었어요. 모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벤치프레스 10세트를 계속 했었는데, 그거를 한 뭐 몇 개월 가량 하니까 벤치에 관해서는 조금 뭐 무게도 많이 늘기도 했고, 뭐 중량 컨트롤하는 방법도 익히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슴 운동을 할 때 뭐 저 주에 보통 종목을 2번씩 돌아가요. 뭐 가슴 2번, 어깨 2번, 이제 뭐 하체는 1번에서 2번, 등은 무조건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는 종목을 2번씩 돌리다 보니까 이게 첫째 날에는 벤치프레스를 넣고요. 여러 가지 가슴 운동 중에 벤치프레스를 넣고, 이제 다음에는 덤벨 프레스, 그 두 번째 하는 날에는 덤벨 프레스를 넣습니다. 그 벤치프레스를 빼버리고, 아니면 머신율을 조금 더 많이 넣는다든지. 저는 머신 프레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벤치프레스는 이제 몸의, 그러니까 중량의 컨트롤을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량감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저는 벤치프레스보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윗가슴이 커야 오히려 이제 가슴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인클라인을 너무 하다 보니까 윗가슴만 발달되고 아랫가슴이 지금 조금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윗가슴에 비해서. 좀 말이 길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중에 저는 스미스 머신으로 하는 프레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렉에서 하는 프레스는 진짜 제가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내가 이제 바벨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다른 데 근육이 새는 거는 별로 그 바디빌딩식 운동으로는 좋지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몸이 작고 그냥 그 작은 거에 만족을 해서 조금만 근육을 붙이겠다면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몸이 좀 더 커지고 이제 뭐 보디빌더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헤비급 보디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정된 자세에서, 그 안정된 머신적인 거에서, 머신이라든지 안정되어 있는 뭐 어떤 허리 안정이라든지 뭐 어깨 안정이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중량을 들어줘요. 그 오로지 그 중량을 그 부위에만 신경 써야지, 이 중량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신경을 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바디빌딩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디빌딩식 운동은 그 원하는 부위에 그대로 이제 중량을 꽂아버리는 게 바디빌딩식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 틀리겠지만 저는 어차피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은 뭐 취미로 하다 보면은 점점 커져서 내가 원하는 게 점점 더 커집니다. 뭐 작은 몸을 계속 원하는 사람이 뭐 있겠죠. 근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볼 때마다 항상 작아 보여요. 아무리 커도 다른 사람이 너 엄청 커, 근데 내가 볼 땐 큰 게 아니에요. 더 커지고 싶어요. 뭐 딴 데로 얘기가 새긴 했는데 뭐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튼 인클라인, 저는 그 스미스 머신에서 프레스를 할 때 그 다음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손에 대한 거는 자세히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스미스 머신은 이 고정된 바에서 바벨이 고정되어 있어서 요 일자로 왔다 갔다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일자로 왔다 갔다만 하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떨어지지도 않고 뒤로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뒤로 넘어지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오로지 내가 신경 쓰는 거는 요 어떻게 하면은 이 대흉근에 전체적인 자극을 줄까라는 거예요. 인클라인 그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윗가슴만 먹는 게 아닙니다. 그 가슴에 어디쯤 내리느냐, 이 가슴에 내리는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대흉근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줄 수가 있고요. 각도마다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하는 각도를 찾아야 돼요. 원하는 자극 부위에 그 중량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각도, 벤치, 뭐 인클라인 벤치, 평벤치 각도라든지, 그리고 어디에 바벨을 떨굴 건지, 뭐 위에다 떨굴 수도 있는 거고 요 아래쪽에다 떨굴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하면은 여기 떨굽니다. 여기 많이 떨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 떨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윗가슴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발달이 엄청 많이 됐어요. 기존의 운동을 워낙 위에만 떨궜기 때문에 이 위로 자극을 많이 주면은 당연히 위에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를 한다고 요 윗가슴만 자극이 가는 게 아니라 가슴 전체에 자극이 가는데 윗가슴이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뿐이에요. 일단은 넘어가서 제가 요 가운데 떨구는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떨구면은 이 늘어날 때 전체 다 늘어나서 올려줬을 때 요까지 자극이 옵니다. 요 안쪽까지. 근데 요 위쪽에 떨구면은 위로 올리는 순간 이 아래쪽까지 자극이 안 와요. 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도에 따라서 가슴의 그 자극점이 조금씩 달라요. 위쪽으로 가슴을 가느냐, 아니면 중간, 아니면 또 아래쪽으로 가느냐, 그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슴을 보통 위, 중간, 하, 중, 상으로 나누는데 저는 좀 달라요. 십자가를 그려서 요렇게 나눕니다. 4개로 이렇게 나누는데 이 포인트로 저는 가슴 운동을 해요. 그렇다고 여기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예요. 자극 포인트. 한번 이렇게 준 다음에 어떻게 내리면은 여기 위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아무튼 저는 여기 중간에 내리고, 그립은 저는 스미스 머신은 썸리스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앞으로 떨어질 일도 없고 뒤로 떨어질 일도 없고 중량을 쳤을 때 썸리스로 잡아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썸리스로 걸어서 손날 있잖아요. 손날에 여기다 놓습니다. 보통 덤벨 프레스를 하면은 옛날에는 요런 일자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깨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영상 많이 보시면은 외국 영상도 그렇고 그 뭐 인기 유튜버라든지 운동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떨구는 게 많아요. 일자가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이 사선으로 했을 때 어깨도 편하고, 그리고 늘어나는 게 더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서 쭉 밀었을 때 가슴 안쪽까지 자극이 확실히 옵니다. 전체적으로 가슴 이 자극이 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손날에 이제 바벨을 얹어서 이제 가슴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종목의 마지막 운동은 이제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드랍 세트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세트는 무조건 드랍을 해요. 이거 보시면은 일단은 140부터 원판 하나씩 빼 나갈 겁니다. 뭐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잘 안 둬요. 뭐 10을 빼든 20을 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컨디션에 따라 조금 달라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면은 그냥 10씩 빼는 거고, 내가 이만큼 못할 것 같으면 20씩 빼는 거예요. 뭐 운동마다 아니면 머신마다 조금씩 자기 컨디션마다 다르게 운동을 하는 편인데, 이번 거는 그냥 원반 하나씩 뺐어요. 140 시작해서 나머지 이제 120, 100,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60 이렇게 떨구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이제 아마 영상을 보면은 저는 100부터는 아이템을 빼고 하는 편입니다. 이게 그 팔꿈치 보호대를 해주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 이게 떨리는 순간 자극점이 계속 변해요. 그리고 요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벤치에서 운동을 할 때 이게 몸 위치가 변하면 안 돼요. 떨궜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뭐 몸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게 막 흔들리잖아요. 그럼 중량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연습을 해야 돼요. 중량을 낮춰서 처음부터 다시. 왜냐면 이게 떨릴 때마다 자극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위에 중량을 걸어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중급자거든요. 초급자까지는 그거를 못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잘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자극점이 달라지면은 다른 데로 다 새버려요. 운동 하나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밥 먹는 것보다 나은 거 한 거예요.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하는 운동은 운동하는 건 좋아. 근데 내가 운동하는 사람으로서의 관점은 단지 너가 하는 행동은 밥 먹는 것보다 나은 운동을 하는 거다, 나은 행동을 하는 거다 라는 거지. 밥만 먹는 것보다 그래도 움직이는 게 낫잖아요. 뭐 방어법을 쓰긴 한 거죠. 운동을 겁나 못한다고. 뭐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죠.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미친놈인 거고. 아무튼 얘기를 떠나서 이제 영상을 볼 건데, 제가 어떻게 이제 세팅을 들어가는지. 처음에 무조건 중량을 들어가면은, 저는 상체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견갑을 어떻게 세팅해 주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견갑 세팅 잘 못하면 가슴에 자극 하나도 안 갑니다. 다 새버려요. 그리고 똑같아. 등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뭐 어떻게 견갑을 고정시켜 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풀어 주느냐, 얼마만큼 써야 되느냐. 밀 때는 쭉 밀어야 돼요. 정거근으로 해서 견갑을 쫙 밀어줘야 되지 계속 고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대신 이거 받을 때는 견갑으로 딱 받아야죠. 견갑이 풀리면 몸이 흔들리잖아요. 자극점이 샌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영상을 볼 텐데, 영상 보면서 계속 조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140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상체 포지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보시면은 쭉 밀어주고 쭉 받고 밀고 받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운동하실 때 제가 하는 거 보시면은 상체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팔꿈치가 흔들리지 않는 거, 그 중량을 그대로 가슴에 받아주는 거, 그리고 그 중량을 그대로 또 이제 밀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드랍을 하면서 이제 계속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줍니다. 좀 힘들 것 같으면 바로 놔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드랍을 할 거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든 힘을 쏟아준다고. 120에서 힘을 다 쏟으면은 이제 100에서 또 힘을 다 쏟는 거죠. 마지막은 60에서 이제 아예 가슴이 아예 다 털어버리는 거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랍 세트는 탈탈탈탈 털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팔목 팔꿈치 보호대를 풀어주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는 무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 진행해 줍니다. 진짜 드랍 세트가 힘들긴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메인 세트 하고 뭐 웜업하고 메인 세트 하고 마지막에 드랍 세트 한다, 안 털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 다 털어줍니다. 최대한 짜주는 거죠.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득근하세요.